귀신이 씌었다는 괴담이 퍼진다든지 아니면 골을 넣으면 유명인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지독했던 축구의 기묘한 저주들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가자! 가장 먼저 아스날 주장 완장의 저주를 아시나요? 보통 주장이라 하면 팀의 구심점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맡게 되고 당연히 팬들에게도 큰 지지와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아스날 주장 완장에는 뭐 어디 마가 낀 건지 주장만 달아주면 다양한 이유로 팬들을 속상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저주는 무패 우승을 이끈 주장 비에이라가 떠난 후인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공격수 앙리가 주장을 단 지 단 2년 만에 바르사로 떠나면서 군어들의 곁을 떠났고 2007년 바통을 이어가던 갈라스는 선수단 사이에서 일어난 내부 불화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것과 더불어 동료를 공개 저격하면서 주장직에서 박탈. 이후 팀과의 계약이 끝나자마자 무려 토트넘으로 이적해버리면서 제대로 빅엿을 먹였는데요. 그리고 2008년부터는 애지중지 키워온 당시 기준으로 고작 21살밖에 되지 않은 파브레가스에게 완장을 채워주면서 팀의 미래를 맡겼는데 이후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언론에서 이적하라고 꼬신발이하면서 흔들자 또 BT의 몸을 맡겨 제대로 흔들려지고 주장을 단 지 3시즌 만에 이적. 그렇게 2011년부터는 맨날 아파서 골골거리던 바네 반페르시에게 주장을 넘겼는데 완장 버프를 받고 풀페르시 모드로 득점왕까지 찍으며 기대치를 최고점까지 끌어올리더니 단 한 시즌 만에 바로 작은 아이 드립을 치고 우승 경쟁팀 맨유로 이적. 바로 다음 2012년부터는 베르마 알렌이 완장을 이어받았는데 뭔 완장에서 독성 물질이라도 나오는 건지 철거왕 같은 모습은 어디 가고 빌빌거리다가 얼마 안 가 바르셀로나로 이적. 2014년부터는 아르테타가 주장을 달았는데 매 시즌 40경기 가까이씩은 뛰어주던 양반이 희한하게 완장을 차자마자 여기저기 부상으로 골골거리며 2시즌 동안 고작 1267분 뛰고 은퇴. 2016년부터는 멀테형 메르테사커가 주장으로 낙점받았는데 주장을 달자마자 장기 부상을 끊더니 이후 나락간 폼은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멀테형도 퇴차한 것 같이 2시즌 만에 은퇴 수순을 밟게 됐죠. 이후 2018년부터는 완장이 코시일리에게 넘어갔는데 재계약과 관련해 부담과 마찰을 빚더니 무려 주장이란 양반이 태업이라는 험한 짓을 저지고 이적시켜달라며 땡깡. 그리고 보르도로 이적하며 전설의 의첸쇼 입단 영상으로 군어들의 뒷목을 후드려 깠는데요. 바로 다음 2019년에는 자카가 완장을 물려받았는데 아쉬운 폼과 더불어 팬들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들어보서 못해 먹겠네 퍼포먼스를 시전. 물론 패드립 박은 일부 극성 팬들도 잘한 건 없지만 분명 보기 좋지 않은 행동이었기에 구단은 사건 이후 주장직 박탈. 그렇게 자카가 한 달 만에 주장직에서 잘리면서 어부지리로 이번에는 가봉맨에게 요 저주받은 완장이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 시즌 재계약 직후 폼이 수직 하강하더니 급기야 지각이나 규율 위반으로 팀 내 분위기를 흐리면서 신뢰를 잃고 주장직 박탈당했죠. 그리고 웨데고르가 주장을 달고 난 뒤 엄청난 활약과 동반에 팀이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이 저주를 깨는 듯 보였으나 이사 이후 시즌부터 아쉬운 모습을 보이더니 이후 계속 잔부상에 시달리며 지속적인 폼 저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이 저주의 결말은 도통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시무시한 아론 램지의 저주를 아시나요? 이 저주는 램지가 골을 넣으며 얼마 후 유명인이 죽는다는 것인데 그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2011년 5월 맨유전에서 램지가 골을 넣은 다음날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 같은 해 10월에는 토트넘전에서 골을 박자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죽었고 보름 뒤 마르세유전 득점 이후에는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사망. 다음 해에는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세상을 떠났고 2013년에는 램지가 골을 넣은 당일 분노의 질주 시리즈 주인공으로 유명한 폴 워커가 40세의 나이로 요절했죠. 2014년에는 미국의 유명 배우 로빈 윌리엄스, 2016년에는 영국의 전설적인 가수 데이비드 보이와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교수님으로 유명한 알란 링맨이 램지의 득점 이후 사망했고 이후 램지가 아스날을 떠나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이 저주의 인기 또한 시들시들해져 그렇게 사라지나 싶었지만 올리비아 뉴턴 존 사망을 비롯해 조용히 저주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2025년에도 멕시코 리그에서 뛰며 득점을 기록하자 조르지오 알마니가 사망하며 재조명되기도 했죠. 당연히 당사자인 램지는 이 저주에 대해 터무니없는 쌉소리라며 달갑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끼워 맞추기일 뿐이지만 그래도 제가 나쁜 놈들 몇 명은 처리하긴 했네요 라며 유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사우스햄튼을 괴롭혔던 앵글로색슨족의 저주를 아시나요? 2001년 100년 넘게 쓰던 낡은 홈구장 더데를 떠나 새로운 구장인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으로 이전한 사우스햄튼. 근데 신구장 개장 이후 3개월 동안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부진에 빠졌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부진의 원인을 찾던 가운데 뭔가 찌름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을 건설하기 전 해당 부지는 원래 초기 앵글로색슨족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면서 팬들 사이에는 신성한 무덤을 파헤치고 그 위에 축구장을 지었기 때문에 분노한 앵글로색슨족의 영혼들이 저주를 내렸다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고 거기에 덧붙여 구단의 한 직원은 밤에 경기장에 들어가면 알 수 없는 시선이 느껴지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에 소튼에서는 세리드웬 드래곤 오크 코넬리라 불리는 100만년을 초청해 켈트족 전통 테마의식을 거해. 근데 사실 당시 소튼의 회장 루퍼트 로우는 이 의식
소식에 대해 구단에서 부른 게 아니라 지역 언론에서 마련한 행사라며 좀 뚱한 반응을 보였는데 놀랍게도 테마의식 직후 찰튼에게 1대0 똥줄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신구장 첫 승을 거두게 된 사우스햄튼. 당연히 뚱에 있던 로우 회장도 이 꼬리가 살살 올라갔고 이에 당시 감독이었던 고든 스트라카는 괜찮다면 백만현 선생님이 2주 동안 팀 훈련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전 골프나 치러 가고 그동안 그녀가 유령들을 마저 쫓아내면 되겠네요. 아, 여차하면 백만현 선생님이 최전방 공격수로 뛰어도 좋고요 라며 뼈있는 농담을 뱉기도 했죠. 다음은 더비 카운티 집시의 저주. 요건 더비의 도시전설급 괴담인데 1895년 새 구장인 베이스볼 그라운드를 지을 당시 해당 부지에는 집시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요. 당연히 구단은 경기장 건설을 위해 집시들을 모두 내쫓았고 이에 빡친 집시들이 자비 없는 더비 카운티는 앞으로 절대 FA컵에서 우승하지 못할 겁니다 라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죠. 처음에는 집시가 뱉은 말 따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후 더비가 FA컵 준결승에 치래 결승에 3회나 올랐지만 번번이 우승에 실패하자 집시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한참 동안 FA컵 결승 근처에도 못 가다가 1946년 무려 43년 만에 결승에 올랐고 이에 당시 더비의 주장 잭 니콜라스는 결승을 앞두고 수소문 끝에 집시의 후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건넸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약간의 위로금도 좀 치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찰튼과의 결승전 당일 1대1로 팽팽하게 흘러가던 가운데 갑자기 경기 도중 공이 빵 하고 터졌는데요. 이 보기 드문 심상치 않은 상황을 두고 후에 팬들은 드디어 저주가 깨지는 순간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죠. 여튼 공이 터진 후 더비는 연장전 끝에 찰튼을 4대1로 꺾고 지금까지도 유일한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저주를 타파하게 됩니다. 이어서 죽은 7마리 고양이의 저주를 아시나요? 아르헨티나의 명문 라싱클럽은 1967년 남미의 챔피언을 넘어 인터콘티넨탈컵까지 제패하면서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고 라싱클럽의 연고지 아베아네다는 말 그대로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죠. 근데 그러는 사이 같은 연고지를 쓰는 라이벌 인데펜디엔테는 당연히 꼴배기 싫은 너매직 잔치가 미치도록 싫고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이에 어느 한 인데펜디엔테 팬은 타오르는 질투심에 마녀에게 찾아가 저주를 요청했고 마녀의 조언에 따라 야밤에 라싱의 홈구장에 몰래 침입해 라싱의 폭망을 기원하며 죽은 고양이 7마리를 꼴대 아래와 잔디 곳곳에 파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괴한 테러 이후 세계 1장을 찍었던 라싱은 놀랍게도 해당 시즌을 끝으로 남미 1장은커녕 20년 넘게 아르헨티나 리그 우승도 못하면서 암흑기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다 23년쯤 지났을 무렵인 1980년 당시 라싱의 새로 부임한 카를로스 로렌소 감독은 저주를 풀기 위해 경기장 잔디를 대대적으로 파헤쳤고 실제로 6마리의 고양이 뼈를 발견했지만 남은 한 마리는 도통 행방을 알 수 없었고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하죠. 그 탓이었을까요? 1983년에는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2부에 강등되는 수모까지 겪었는데 그 강등 확정 막타를 친 게 또 하필 인데펜디엔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암흑기에 1998년 구장에 신부를 초청해 성수를 뿌리며 테마의식을 거행했지만 바로 다음에 1999년 심각한 재정 악화로 클럽이 파산 선고를 받고 리그 출전 자격 임시 정지를 받으며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 라싱클럽. 이후 2001년 미신을 강하게 믿던 레이날도 메를로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7번째 고양이를 찾아야만 저주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더니 구단 보드진을 설득해 경기장 주변을 덮고 있던 콘크리트까지 부수고 갈아엎어 마침내 34년 동안 꼭꼭 숨어있던 7번째 고양이를 찾는 데 성공. 그리고 마지막 고양이를 파는 2001년 12월 라싱은 기적적으로 아르헨티나 전기리그를 우승하면서 35년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무관의 서름을 씻어냈죠.